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국 불교 하면서 불교 끝냈죠. 오늘은 도가 할 거고요. 노자와 장자 배울 겁니다. 먼저 노자부터 해볼게. 노자는 춘추 전국시대에 도가를 창시했는데 춘추 전국시대는 혼란 그 자체였어. 그럼 노자는 이 혼란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했을까? 그걸 먼저 살펴보면 노자는 일단 이 사회가 혼란한 이유는 인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위는 인간이 만든 것으로 법, 도덕, 규범, 제도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서 육아가 만든 도덕, 법가가 만든 법, 제도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해졌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많은 법이 만들어지지만 범죄가 주니? 아니야. 오늘날 마약과 관련된 법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마약 범죄 더 늘고 있잖아. 이처럼 법, 도덕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선과 악의 구분, 그 다음 불법과 준법의 구분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사회 혼란이 발생했다는 게 바로 노자식 설명이야. 그럼 이 혼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 해결책에 대해서 노자는 무위자연이라고 답하는데 여기서 얘들아 무위, 인위가 없는 자연 그 자체, 구체적으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위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따라서 무위자연의 삶을 살면 이 사회의 혼란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노자는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선생님이 도가 그리고 노자 문제 풀 때 팁을 좀 줄게요. 미리. 얘들아, 도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위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려고 애쓰는 것,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그리고 무의한 것, 또 자연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도가는 인위적인 것은 부정적으로, 무의한 것 그리고 자연에 따르는 것은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무의자연을 한 글자로 축약하면 도가 되는데 이 도가 핵심 사상입니다. 노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자는 얘들아 도에 대해 수많은 말을 남기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야. 노자의 대표적인 저서 도덕경 제1장에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해석해보면 도를 도라 할 수 있으면 비상도,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도를 도라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도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고 또 인간의 감각과 경험으로 파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라는 거야. 도는 인간의 언어, 감각, 경험으로 파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 인간이 함부로 이 도를 정의해서도 안 되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도라는 말을 이해해야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감히 이 도를 한번 정의해 볼게. 노자가 도에 대해 남긴 또 다른 말이 바로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 자연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법은 따른다라는 의미를 지녀. 그럼 임법지, 사람은 땅을 따르고, 지법천, 땅은 하늘을 따르고, 천법도,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법, 자연, 도는 자연을 따른다. 인간은 땅을,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도를, 도는 자연을 따른다 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도법, 자연만 볼 거예요. 도는 자연을 따른대. 그럼 도가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도 맞아 틀려? 맞겠죠. 도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 도가 자연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도의 움직임과 도의 작용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얘들아 자연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조금 망가져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죠. 그렇다면 도 역시 돌아감이 바로 도의 움직임이겠네. 그리고 자연은 평상시에 거의 움직임이 없죠.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그럼 자연의 움직임은 그리 강하지 않아. 그렇다면 도의 움직임도 강하지 않고 여리겠네. 도의 움직임은 되돌아감이고 도의 작용은 여려.
도는 자연의 성질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도를 자연 그리고 자연스러움이라고 정의할 거야. 도는 뭐라고 얘들아? 자연, 자연스러움이라고. 이렇게 하면 도 끝난 거야. 이해했죠? 자, 여기서 이제 심화로 노자가 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좀 볼게요. 노자는 도가 현실 속에서 드러난 것, 도가 현실 속에서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덕이라고 봤고요. 이 덕에는 상급의 덕과 하급의 덕이 있습니다. 근데 상급의 덕은 무위 그리고 자연 도를 따르는 것이고 하급의 덕은 인위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노자의 인간관과 정치관 볼게요. 노자의 인간관 가보면 노자는 인간의 본성이 어린아이와도 같다고 이야기해. 어린아이에는 순수하면서 때묻잖아지, 즉 무의해. 그럼 이러한 본성을 잘 유지해서 노자가 말하는 이상적 인간상인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에 대해서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답합니다. 상선, 최고의 선은, 최고선은 약수, 물과 같다. 즉 최고선은 물이니 물처럼 살아야 하고 이 물처럼 살다 보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왜 우리는 물처럼 살아야 하냐? 노자가 이렇게 얘기해.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은 항상 낮은 곳에 위치하니 겸허하다. 그리고 물이 흐를 때 만물을 튕겨내지 않고 만물을 감싸면서 흐른다. 물은 만물과 싸우지 않으니 부쟁하다. 즉 물은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물처럼 살다 보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노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노자의 정치관 이어서 가볼게요. 노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에 있어서도 인위적인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백성이 자연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냅두는 거지 법이나 제도로서 또 도덕 규범으로서 백성을 통치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무위지치, 무위의 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문명적 발달 역시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명적 발달도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얘들아, 사람의 수가 적으면 법 없이도 살 수 있겠지.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법이 필요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노자는 이상적 사회로 소국 과민을 제시하는데 소국 작은 나라와 과민 적은 백성, 간단히 얘기해서 소규모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무위의 통치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소규모 공동체 속에서 소국 과민 속에서 백성은 지식을 인위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무지의 삶, 욕심을 부리지 않는 무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노자 끝났고요. 이제 장자 가볼게요. 얘들아, 노자가 도가를 창시했다면 장자는 도가를 체계화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장자의 핵심 사상이 바로 물아일체인데 여기서 아는 나를 의미합니다. 그럼 물아일체는 자연 만물과 내가 일체 한 몸이다. 자연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이게 바로 물아일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 만물을 우리 도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이것도 물아일체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장자와 장자의 제자가 나눈 대화를 한번 들려줘 볼게. 장자의 제자가 어느 날 장자에게 물어. 스승님은 맨날 도도 하시는데 이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자가 야, 도라는 것은 저 지붕 위에 있는 기와에 있어 라고 얘기해. 장자의 제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한 번 더 물었대. 그랬더니 이번엔 장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도라는 것은 이 바닥에 있다 라고 이야기해. 장자의 제자는 또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한 번 더 물어봐. 스승님, 도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엔 장자가 날아가는 벌레를 보고 야, 도라는 것은 저기 있는
벌레에 있다. 장자의 제자는 슬슬 열이 받았고 진지하게 물어봐. 스승님, 어떻게 저 미천한 것에 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는 진짜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자도 이번엔 진지하게 표정을 바꾸고 이렇게 얘기해. 야, 도라는 것은 저기 있는 똥에 있다. 자, 얘들아, 여기서 이제 장자의 말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봅시다. 도가 기와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벌레에도 있고 똥에도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도가 기와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벌레에도 있고 똥에도 있다는 것은 도가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도는 모든 자연 만물에 내재되어 있어. 여기까지 이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볼게.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기와와 바닥은 엄연히 다르지. 근데 도의 관점에서 보면 기와에도 도가 있고 바닥에도 도가 있으니 이 둘은 결코 다른 게 아니겠지. 조금 더 쉬운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너네 눈앞에 현금 1억과 쓰레기 1억 개가 있어. 그럼 너네 뭐 가질 거야? 그치, 당연히 현금 1억 개겠지. 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1억과 쓰레기 1억 개는 엄연히 달라. 근데 도의 관점에서 보면 현금 1억에도 도가 있고 쓰레기 1억 개에도 도가 있으니 이 둘은 결코 다른 게 아니야. 그럼 정리해 볼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얘들아, 인간은 자연 만물을 끊임없이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으로 구분하려 해. 그리고 이 구분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차별을 하다 보면 대립이 발생하지. 근데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에는 다 도가 있기 때문에 만물은 뭐한 존재냐면 평등한 존재야. 그럼 다시 무라일체로 가보면, 그럼 자연 만물에도 도가 있고 나한테도 도가 있으니 자연 만물과 나는 결코 다르지 않겠지. 자연 만물과 나는 하나겠지. 이게 바로 무라일체고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걸 수많은 교과서에서는 재물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재물론은 뭐냐? 만물이 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만물은 평등한 존재이니 우리는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재물론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론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도가에서 말하는 평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볼게요. 도가에서 말하는 평등은 얘들아, 산술적 평등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이 세상의 만물을 다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은 다 도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들을 구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도가의 평등은 뭐다?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장자의 인간관 가볼게. 장자가 말하는 이상적 인간상이 진인, 지인, 신인, 천인인데 이들은 전부 다 소요유 상태에 오른 인간입니다. 그럼 소요유가 뭔지 배워보면 얘들아, 소요는 자유, 유는 헤엄치다야. 즉 직역하면 소요유는 자유롭게 헤엄치다고요. 교과서에선 소요유를 세속을 초월한 정신적 자유의 경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소요유 하면 항상 드는 예시가 있는데, 왜 너네 영화 알라딘 보면 알라딘에서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홀뉴월이라는 노래 부르면서 막 양탄자 타고 막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 이게 소요유야. 소유가 뭐냐면 이 둘이 이 세상에 자기 둘밖에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막 돌아다니지. 즉 소유유는 어떠한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 소유유 상태에 오르면 진인, 지인, 신인, 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소유유 상태에 어떻게 오르냐? 장자가 이렇게 얘기해. 야,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를 느끼려면 일단 너를 구속하는 걸 다 잊어버려야 된다. 좌망, 조용히 앉아서 너를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심재, 너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깨끗이 비워야 된다. 즉 좌망, 심재하면
소요유 상태에 오를 수 있고요. 소요유 상태에 오르면 진인, 지인, 신인, 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인간관 다 봤고요. 이러면 장자도 끝났어.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총정리해 봅시다. 오늘 도가 배웠고요. 노자와 장자를 배웠습니다. 노자부터 보면요. 노자는 춘추 전국시대가 혼란한 이유를 인위 때문이라고 봤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위자연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무위자연을 한 글자로 추격하면 도가 됐었지. 노자의 이상적 인간상을 성인이라고 했고요. 성인이 되려면 상선약수 물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리,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어. 장자 보면 장자의 핵심 사상은 무라일체였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만물은 전부 구분되고 그 과정에서 차별 그리고 대립이 발생하죠. 근데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도를 가지고 있으니 만물은 평등한 존재야. 그렇기에 우리도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려 애써야 된다는 거였고 이걸 두 글자로 재물이라고 했었죠. 장자의 이상적 인간상은 지인, 진인이었는데 이들은 소유유 상태에 이른 인간이었고 소유유 상태에 이르려면 좌망, 심재해야 했어. 그래서 이렇게 노자와 장자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자료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얘들아 노자 자료부터 볼게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얘들아 이게 도가도 비상도였죠. 그러니까 도는 인간의 언어, 감각, 경험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도가도 비상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자료 요거의 별표 좀 해볼게요. 인위적 덕 따위는 쓸 곳이 없다. 인과 의는 자연의 도가 버려지면서 생겨났다.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알아가야 될 건 뭐냐면 노자가 어떻게 봤냐면 노자는 도가 없어지면서 인과 의라는 도덕 규범 같은 것들이 나타났고 도가 없어지면서 인과 의 같은 도덕 규범들이 나타났고 이 도덕 규범들이 생겨나면서 이 사회가 혼란해졌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요 과정, 노자가 말하는 이 과정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도가 없어지면서 인과 의 같은 도덕 규범이 생겨났고 이 인과 의 같은 도덕 규범이 생겨나면서 사회 혼란이 시작됐다. 요 과정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료 볼게요.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와 같다. 얘들아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이게 바로 상선약수였고요. 상선약수 최고에서는 물이니 물같이 살아라. 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즉 부쟁의 덕을 갖췄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즉 겸허의 덕을 갖췄기 때문에 부쟁의 덕과 겸허의 덕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물처럼 살아야 했어요. 자, 마지막 볼게요. 성인의 정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해주고 그 배를 채워주며 그 뜻을 약하게 해주고 그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다.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알미 없고 욕심이 없게 하여 저 아는 자로 하여금 감히 손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위를 행하기만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게 된다. 즉, 이 말은 마지막 문장만 보면 되지. 무위를 해야만 다스려진다라는 거야. 무위를 해야만 다스려진다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무위지치, 무위의 통치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장자 자료 가볼게요. 첫 번째,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길게 늘려주어도 괴로움이 따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짧게 잘라주어도 아픔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자를 것이 아니며 본래 짧은 것은 늘릴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없다. 인의가 사람들의 본래적 특성일 수 있겠는가? 인을 갖춘 사람들 얼마나 괴로움이 많겠는가? 얘들아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장만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지. 도가에서 말하는 평등은 무슨적 평등이 아니라 그치 산술적 평등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뭐 해주는 것?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가에서 말하는 평등은 서로 다른 만물을 다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도가 있으니 그 만물을 구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즉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어. 여기서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해서 또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그 다리를 다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리의 다리는 오리대로, 학은 학대로 바라봐 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다라는 걸 이 자료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자료는 도가가 말하는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더 넓은 범위에서 말하면 도가의 또 장자의 재물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 작용을 버린다면 도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것을 좌망이라고 한다. 도는 오로지 텅 빈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심재라고 한다. 여기 이 자료는 좌망과 심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죠. 좌망 뭐였어? 그치, 잊어버리는 것. 심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었고, 이 좌망심재를 하면 무슨 상태? 소요유 상태에 오를 수 있었고요. 이 소요유 상태에 오르면 지인, 진인, 신인, 천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자의 자료 정리를 해두시고요. 도가 자료는 얘들아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문제 풀어볼게. 자, 얘들아 1번부터 볼게요. 다음 가상대하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우리 이 스승이 누구인지 찾으면 되겠네. 스승님,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려야 하며 인을 끊고 의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즉 인위적인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또 무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그렇군요. 그것 이외에도 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까? 소박함을 지향하고 절박함을 보존하며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네. 즉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것 무지, 욕심을 버리는 것 무욕, 무위, 무지, 무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스승은 노자가 되겠고요. 1번부터 봅시다. 사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욕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얘들아, 노자는 인간의 본성이 어린아이와도 같다고 이야기했죠. 사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번 아니고요. 2번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고 정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얘들아, 정명은 노자가 아니라 공자가 한 말이죠. 2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인위적 규범에서 벗어나 무지하고 무역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 이게 바로 무위자연의 삶이고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12선악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탐구에 힘써야 한다. 얘들아, 일단 노자는 12선악을 명확히 분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탐구를 위해 힘써야 된다. 얘들아, 무지가 지식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 진리탐구에 힘쓰는 것도 노자 입장에서는 긍정할 수 없죠. 그래서 4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5번 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물질 문명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건 맞는데 물질 문명의 발전을 도모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2번 고대 동양 사상가 가벌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색이 무상함을 관찰하라. 이렇게 관찰하면 곧 싫어하여 떠나려 함이 생기고 싫어하여 떠나면 기쁨과 탐욕이 없어지고 기쁨과 탐욕이 없어지면 이래 마음의 해탈이라고 한다. 얘들아, 해탈 나오고요. 무상, 재행 무상 나오니 갑은 석가모니죠. 자, 귀는 듣기만 할 뿐이며 마음은 느낌을 받아들일 뿐이지만 귀로 듣는 것은 텅 빈 채로 무엇이나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도는 텅 빈 곳에 보이기 마련이다. 이처럼 텅 비게 하는 것을 마음의 재개라고 한다. 얘들아, 도 나왔고요. 마음을 비우는 심재가 나왔으니 을은 장자가 되겠네. 갑은 석가모니, 을은 장자예요. 기억, 어불사 윤회를 거듭하면 해탈할 수 있다. 얘들아, 해탈 자체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러니 기억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니은, 모든 현상과 사물은 무상함으로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이게 재행무상이죠. 니은 맞죠? 디귿, 도의 관점에서 보면 12의 분별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쵸? 얘들아, 봐. 상대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 우리는 만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도의 관점에서 보는 것, 그게 바로 재물이었지. 그래서 디귿 맞는 말입니다. 리을, 갑과 을,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의 수양이 필요하다. 일단 갑은 재행무상과 재원무화를 이야기하면서
나조차도 변하니 나에 대한 집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을은 좌망심재를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을 비우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구속하는 것 자체를 다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 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의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자, 오늘 배운 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오늘 배우면 도가 끝난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한국 전통 사상들을 좀 배워볼게. 그럼 안녕.